자, 수열의 마지막 단원, 수학적 기납법 파트에서 수열의 기납적 표현을 볼게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기는 수능이 또 되게 중요시 여긴 단원이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교과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하고, 일단 어떻게 수능이 출제하는지를 잘 방향을 잡도록 합시다. 자, 수열의 기납적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 수학적 기납법을 정확히 알면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예? 참고로 선생님이 이번 수능 분석 첫 번째는 수학적 기납법, 증명법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증명 문제가 이제 거의 확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수학적 기납법 증명은 전 교재에서 뺐습니다, 선생님이. 예? 자, 이 방법을 잘 이해하려면 수학적 기납법의 그 증명 방법을 잠깐 점검해 볼게요.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할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을 먼저 증명하고, 그지? 일반항을 증명한다 그러면 1항을 증명하고, n 이퀄 k일 때 ak가 성립을 가정하고,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ak 플러스 1이 성립을 증명하면 전체가 증명된다는 이런 방식이지. 그지? 그때 요 방법이, 즉 K번째가 성립을 가져가고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을 증명한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얘를 이제 100% 들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었는데요. 참고로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은 유튜브 강의에 올렸나? 올렸을까 아마. 그래서 혹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는 유튜브 강의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그냥 개념만 딱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개념만 딱 잡고요. 그게 이해가 되면 전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항상 1항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항부터 전체적으로 다 얘를 100%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예를 드는 거고, 이 전체가 합쳐서 수열의 기납적,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생각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수열의 표현법을 또는 수열의 규칙을 표현하는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교과 과정에 실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 말을 갖다가 잘 해놨어요. 자, 교재를 잘 읽어봅시다. 수열의 기납적 표현의 소개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잘 놓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까지 수열의 규칙은 주로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 등등등. 방금 했던 SN과 n 관계 이런 것도 다 규칙을 이해하거나 규칙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다 나열을 해서 규칙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나열의 핵심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방법의 수열의 규칙 표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수열의 기납적 표현이라는 건데, 수열의 기납적 표현이란 수열의 규칙을 핵심 키워드는 연속적인 규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규칙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열의 규칙을 표현할 때는 1항, 2항, 3항 쭉 해서 나열했더니 AN이 뭐지? 하고 이 규칙을 찾아냈어. 쭉 나열해가지고. 예?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첫째 항 A 했는데 여기는 A 플러스 D 한 번 D를 더하고 여기는 A 플러스 2D 또 한 번 더하고 했더니 규칙이 보여. 항상 첫째 항 A는 들어가고 여기 자꾸 변하고 있는데 항번호보다 하나 작아. 그러니까 나열했더니 D를 항번호보다 하나 작게 더하면 되겠구나 하고 첫째 항부터 쭉 나열을 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은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찾아도 되지만 이렇게 나열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간단하게 수열의 규칙을 표현하거나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히 대학에 이 규칙을 많이 쓰는 전공 분야가 많습니다, 되게. 그때 나열하기 힘들 때 지금 소개하는 기납적 표현, 즉 연속적인 규칙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찾는 방법을 많이 취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차피 지금 등차 수열의 규칙은 일정 수를 더하는 건데 1항에서 2항으로 갈 때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나 2항에서 3항으로 갈 때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나 또는 100항에서 101항으로 갈 때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나 같은 규칙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n번째면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n번째면 여기 n 플러스 1번째, 여기 n번째면 이게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연속된 두 개 항의 규칙을 이용해서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을 하면 an 플러스 1하고 an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연속적으로 일정 수를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연속적으로 규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열의 규칙을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반항 값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공차가 2라고 합시다. 첫째 항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표현이라면 연속적으로 2를 더하는 건 맞아. 그런데 첫째 항이 1인 거에 따라서 그 다음 값이 결정되고 첫째 항이 2인 거에 따라서 다음 값이 결정될 텐데 1이면 이식 더하면 어떻게 돼? 3, 5, 7 이렇게 갈 거고 2면은 4, 6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방식처럼 연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하지만 기준이 되는 한 개 항은 값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잠깐 보세요. 수열의 기납적 표현.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 관계식, 즉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규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 몇 개 항 값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이 두 개까지 다 합치면 수열의 기납적 표현이 되는 거야. 거기까지 합쳐서.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해돼요? 뭐 영어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수능 문제 푸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개념을 정확히 잡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1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2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니까 특히 이게 연속적인 관계, 이웃하는 여러 개 항 사이 관계식, 즉 연속적인 규칙을 표현하는 거고 이게 그 연속적인 규칙을 표현하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화식만 갖고는 수열이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처음 몇 개 항은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수열의 귀납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럼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속적 표현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두 개항의 규칙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연속적인 세 개항의 규칙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연속적인 두 개항의 규칙, 즉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식을 줬으면 반드시 항은 몇 개만 주면 돼? 하나만 주면 돼. 근데 반드시 1항을 줄 필요는 없고 1항을 주든 2항을 주든 3항을 주든 한 개 항은 딱 줘야 나머지 수열이 다 결정될 겁니다. 오케이? 반드시 1항일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요즘 문제 스타일은 1항을 잘 주지 않습니다. 1항 말고 다른 항이니까 요즘 스타일이 반드시 1항이 아니라 여기는 정확히 뭐란 거야? 한 개 항의 값을 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연속적 3개 항의 규칙. 그러면 연속적 3개 항의 규칙이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와 n 플러스 2번째의 관계식을 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이때 규칙이 정해지려면 최소한 몇 개 항의 값이 주어져야 될까? 최소한 2개 항을 줘야 됩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1항하고 2항 값, 이게 2개 값을 줘야 그 다음에 3항 값이 결정되겠지? 그래 안 그래?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2개 항을 줘야 돼. 근데 반드시 1항과 1항을 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항하고 그 다음에 4항만 줘도 그 다음에 5항 구할 수 있을 거고 거꾸로 2항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연속적 3개 항의 규칙은 최소한 2개 항의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수열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수열의 귀납적 표현의 개념이었어.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뭘로 잡을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쪽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점화식을 주어지고, 즉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표현, 즉 점화식과 어떤 특정된 항의 값을 주고서 우리가 몇째 항을 구하라, 일반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하나 풀 거고 그건 기본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을 어떤 규칙을 찾기? 이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규칙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옆에 문제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바로 옆에 문제.
번호가 좀 잘못되어 있네. 70번일까? 자,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랑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두 번째 문제랑 도전할 기회를 줄게요. 자, 한 개의 정삼각형 안에 각 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이으면 네 개의 정삼각형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이때 정삼각형 하나를 잘라내면 세 개의 정삼각형이 남습니다. 오케이? 남은 세 개의 정삼각형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모두 9개의 정사각형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무슨 말 여기까지? 정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중점을 다 이어서 4개의 정삼각형이 생긴데 하나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개의 정삼각형이 남고, 그 다음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들어가면 또 각각의 정삼각형 안에 중점을 잡아서 또 4개의 정삼각형 중 하나를 뽑아내면 각각의 3개 남으니까 9개의 정삼각형이 되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모두 27개의 정삼각형이 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여기는 몇 개? 첫 번째 3개, 여기는 9개, 여기는 27개 이렇게 남습니다 하고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과정을 계속 중요한 거,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때 두 정삼각형이 공유하는 꼭지점을, 정삼각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값은, 꼭지점은 한 개의 꼭지점으로 셀 때 n번째 도형에서 남은 정삼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십니다. 꼭지점 개수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규칙은. 그게 an인데 a 5를 한번 구하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1항은 6, 2항은 15라고 줬어요. 오케이? 1항을 한번 해봅시다. 줬으니까 과연 맞나? 1항 꼭지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지? 이렇게 세보니까. 맞지? 그 1항이 뭐가 되는가? 삼각형 개수는 3이지만 1항은 6. 꼭지점 개수야. 그 다음 두 번째에서 꼭지점의 개수.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맞지? 그래서 2항은 15. 이렇게 줬어요. 다섯 번째는 몇 개 나오죠? 하고 물어본 거. 자, 이런 순간입니다. 일종의 규칙 찾기입니다. 응? 어때요? 까짓것 2항까지 셌으니까 한번 세보자. 까짓것 다섯 번째니까 뭔가 네 번째 삼각형, 다섯 번째 삼각형을 만들어서 세면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이 만만하지가 않지. 그지? 만만해? 시험 가서 한번 세볼래? 물론 방법이 생각 안 나면 그림을 정밀하게 그려서 미술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정밀하게 그려서 세면 될까? 그러다가 꼭 실수가 나오죠. 이제 머리가 이런 거 세다 보면 어때요? 눈탱이가 막 이렇게 돌아가, 그지? 그지? 표정이 자꾸 이렇게 변해. 머리에서 열이 나, 자꾸. 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대줘봐. 그럼 여러분 선택할게요. 과연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는 게 편할까요? 퀘스천. 편하지 않죠, 지금 보니까. 일단 그런 연습을 하니까 나열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이제 받아들입시다. 첫 번째 시도. 나열 한번 해볼까? 했더니 아까 지웠네.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 두 번째 시도. 수열의 규칙을 나열만 방법이 있느냐? 지금 방금 배웠어. 뭐가 있다고 했지, 방금? 연속 규칙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칙이야.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규칙이나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규칙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꼭 꼬집어 말 못하겠지만 어느 한 번, n번째와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의 규칙을 찾아도 된다는 거야.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즉,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의 규칙을 찾자.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한다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규칙을 표현하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훨씬 좋다는 거야. 처음에 점화식을 배울 때 점화식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훨씬 규칙 찾는 방법 중에 훨씬 획기적인 방법인 거야. 예? 자,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속적인 규칙을 잘 관찰하는 거야. 잘 봅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뭐에 대한 규칙 찾는 거지? 꼭지점 개수야. 크기와 관계 있나요? 없나요? 크기 관계 없어요? 크기가 작아지든 크든 꼭지점 개수 구하는 겁니다. 봤더니 요 모양에서 나오는 게 꼭지점 개수가 n이라고 할게. 지금 정확하게 셀 필요는 없는 거야. 응? n번째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n번째. 이거 첫 번째를 갖다가 n번째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야. 응? 이거 계속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 AN개가 나온 거야. 꼭지점 개수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면 돼. 자, 잘 봐봐. 다음 번째 봤더니 잘 관찰해봐. 요만큼이 어때? 그대로 A인 게 나오겠지, 이게? 그래, 안 그래요? 크게 관계없잖아요? 꼭지점 개수니까. 뭐 넓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길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게 A인 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주 간단해. 또 그거만 있겠니? 보니까 밑에 여기도 있죠, 여기. 요 삼각형에서도 A는 똑같이 나오죠, 요 개수만큼. 또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도 A만큼 나오겠지? 그러면 이 전체에서 나오는 꼭지점의 개수가 AN 플러스 1개인데 각각 3개로 각각 3분에서 AN개 나왔으면 전체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중복되는 것만 처리해 주면 되지? 겹치는 파트. 꼭지점 겹치는 파트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세 군데가 있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보여요? 그랬을 때 이 전체에서 나오는 꼭지점 개수가 A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세례해봐. AN과의 관계인 거니까 AN개를 일단 몇 배 해주면 돼? 3배 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3개가 존재하는 거지? 꼭지점 개수가. 빼기 뭐 하면 돼? 3 하면은 요게 점화식이 되는 거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가 규칙이 되는 거야. 보여? 오히려 이 연속 규칙 찾는 게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에서 면접 시험 물어볼 때 규칙 찾기를 물어볼 때 점화식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인해봐. 아, 선생님, 뭔가 쏙는 것 같아. 선생님,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규칙이 여기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예? 이제 이쪽이 두 번째가 n번째면 여기 n 플러스 1번째라 가져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즉, 파란 거, 빨간 거 보지 말고, 요 전체 파란 삼각형에서 나온 게 N이라고 간주합시다. 여기서 이번엔 색깔을 구분해서 여기가 이제 AN개라고 간주합시다. 그럼 여기 전체에서 나오는 건 뭐가 돼야 돼? AN 플러스 1개가 돼야 돼. 그랬더니 요 도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세 군데 있죠, 여기. 그래, 안 그래? 그런 다음에 중복되는 게 또 몇 개 있어요, 여기 또 보니까. 세 점이 또 존재해, 이렇게. 그 같은 과정이 반복돼, 안 돼? 되지? 똑같잖아. 이해돼요? 잘 해놓으세요.
고난도 문제로 가면은 이런 규칙 찾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낯설어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편리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an 플러스 1은 3an 빼기 3이라는 규칙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5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5항을 구하니까 까짓 거 뭐 하면 돼? 그냥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아까 1항이 뭐라고 줬어요? 6. 2항이 뭐라고 줬어요? 15라 줬으니까 A3, A4, A5 이렇게 세 번만 나열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다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잖아. 그지? 그랬더니 요게 3 곱하기 A2 빼기 3. 요거는 3 곱하기 A3 빼기 3. 3 곱하기 A4 빼기 3을 통해서 단순 계산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그죠? 자, 이거 15 넣으면 되니까 15 곱하기 3 빼기 3. 45 빼기 3. 뭐냐? 42. 이거는 3 곱하기 42 빼기 3. 오케이? 이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그림 그려서 셌다가는 거의 이거 힘들 거라는 얘기야. 근데 감 잡았어요? 하나만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다음 페이지에 도전해 봅니다. 자, 도전. 자, 괜찮습니다. 이제 한번 시도해 봤으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괜찮아요? 자, 문제 박스에 있는 규칙은 생략했는데 간단하면 이런 거지. 자, 먼저 첫 번째 A1의 좌표를 뭘로 잡았죠? 2, 0을 잡았죠? 그 다음에 Y꼴 X분의 1 위의 점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Y꼴 X 대칭시켜서 Q1 좌표 잡고 X축의 수선에 발려서 R한 점의 좌표 잡고 이때 플러스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얼마 이동? 얼마? 1? 해서 요걸 잡은 거예요. 이제 요 값은 n번째 AN의 X좌표입니다. Y좌표 관심 없고요. 물론 Y좌표는 빵이 되겠지만 n번째의 X좌표의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켜봤더니 막 나열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자, 나열을 하게 이렇게 쉽나요? 그 나열해서 패턴을 딱 보고서 바로 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점화식 찾는 연습을 잠깐 합시다. 점화식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응?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2랑 2항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n항 n 플러스 1항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를 an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x좌표는 xn 이렇게 놔줘야지. 그럼 이렇게 이제 돌아서 그 다음 번째가 뭐야? a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고 그 좌표는 x n 플러스 1,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있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왜냐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xn 잡았으니까 pn 좌표 어떻게 돼야 돼? x좌표는 똑같을 거고 y = x분의 1 위의 점인 거니까 x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qn입니다. 이건 이제 pn으로 보는 거야. p1이 아니라 pn. 그 요거는 qn을 구하는 거야. qn을 구하려면 y = x 대칭인 거니까 이 두 개 바뀌어야 되지? 그 다음엔 Rn의 좌표를 구해야 돼. Rn은 X축에 수순을 냈으니까 여긴 빵이 되고 요것만 남죠? 그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1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n분의 1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그죠? 따라서 요거는 X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거 찾는 연습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점화식을 찾았더니 연속규칙. 점화식이 말 뜻이 어려운 사람은 연속규칙이라고 개념을 잡으세요. 연속규칙. 잡았더니 n번째 가고 n 플러스 1번째 규칙은 n번째를 역수치에서 더하기 1 하면 그 다음이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5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까짓 거 뭐 하면 돼? 이제 나열하면 되죠. 응? 그럼 이게 같은 나열인데 이거 뭐가 도움됩니까? 아, 이 한 바퀴 도는 과정은 안 하잖아. 다이렉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계속 5번만 구하면 된다는 뜻이 있는 거니까 훨씬 간단해, 안 간단해? 훨씬 간단해. 이게 한 바퀴 도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 바퀴 도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역수치에서 이를 더하면 이걸 찾아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따라서 2랑은 아니까 x2는 2분의 1 더하기, 그죠? 2분의 3. 그럼 x3는 2분의 3분의 1 더하기 1.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5. 그지? x4는 3분의 5분의 1 더하기 1. 응?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딱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이 간단하잖아, 계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방향 잡으세요. 수능도 중요하지만 면접 같은 데도 잘 물어보는 문제고요. 특히 가형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문제는 원래 어디서 출제하는 거냐면 수열 극한 파트에서 출제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소지니까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연속규칙 찾기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과제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은 방금은 이제 규칙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이제 연속 규칙, 즉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과 과정에 예시된 점화식이 주어졌느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교과 과정에서 예시되지 않은 점화식을 줬느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규칙, 즉 점화식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개나 되겠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수능에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에서 몇 개를 예시해 놓고 그것을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교과서 예시된 점화식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 예시되지 않은 점화식도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가장 원칙은 나열입니다. 아까 선생님 풀었던 두 개 문제처럼 나열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시하세요? 자, 어쨌든 나열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나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항을 구하라, 6항 이 정도 나열하겠지만은 50항 구하라, 500항 구하라는 거는 어때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원칙은 나열하는 걸 정확히 잡아놓고요. 근데 너희들 이제 교과 과정을 배운 사람한테는 이제 점화식의 이해를 묻는 게 교과서에 예시된 점화식인 거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원칙적인 방법,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교과 과정에서 예시된 점화식은 뭐냐? 예전엔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학생들이 여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개정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았던 이 교과서 예시 점화식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느냐? 등차 등비만 남았어요. 등차 등비만. 그래서 때로는 너희들 기본서, 정석, 뭐 바이블, 개념을 등등에 보면 여러 개의 막 필수 점화식 막 나오는데 그거는 옛날 교과서에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차 등비만 딱 기억하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 점화식, 등비 수열 점화식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교재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규칙을 2개의 점화식과 3개의 점화식을 나누는데 이건 다 숙지하고 있어야지. 다 알고 있나요? 이건 다 숙지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등차 등비 수열할 때부터 많이 얘기했던 관계식이야. 자, 그래서 점화식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점화식들은 뭘 물어보면 이건 이해를 물어보는 거야.
이건 나열할 필요 없어요. 이때는 뭐 하는 거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규칙을 적용해서 바로 요 값을 찾으면 되고, 이거는 이해입니다. 점화식의 이해. 알았죠? 이렇게? 그런데 바로 다음에 문제 풀기 전 바로 다음 것도 바로 갈게요. 미쳤어요, 이거? 50%까지 나열하게?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럴 때는 규칙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야 돼. 따라서 이거는 그냥 나열하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점화식 이해입니다. 그런데 50%를 구하라는 것은 그냥 나열하면 안 되니까 이건 나열해서 뭐야 돼? 규칙을 또 찾아줘야 돼. 그것은 추론입니다. 요거에 맞춰서 문제 풀기 바랍니다. 앞에 문제 해석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방향만 잡고 일단 가르칠 테니까 풀고요. 중간중간에 도저히 잘 안 돼야 하는 사람은 개인 헬프 좀 해서 조금 개인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것을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